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원인도 특별히 없고 만에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실명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통통하고 너무 되게 진짜 귀여워요. 네.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불독은 국내에서 이제 키우는 아이들의 불독, 잉글리시 불독이 가장 많고 불독 계열 중에서 좀 작은 프렌치 불독이 있거든요. 불독은 가장 평균 수명이 짧은 품종이에요. 아이들이 산책하는 걸 봤을 때도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좀 헐떡거리는 이미지가 헐떡거리면서 우선은 제일 네, 먼저 혀도 떠올라요. 많이 나와야지 네. 이제 호흡하기도 편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후두가 상당히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좀 짧지 않을까 5살, 6살만 돼도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의 아. 건강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흔하게 얘기하는 요통, 그 백페인도 상당히 많이 오고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척추뼈의 모양적인 그 유전적인 결손이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엑스레이 찍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척추뼈가 붙어서 태어났다든지 아. 뭐 하나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배열하고 개수가 조금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디스크 질환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피부가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는데 얘네들은 정말 피부가 겹쳐서 생기는 질병이 정말 많아요. 눈앞에 주름이 자세히 봐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주름이 이제 눈앞에 이제 폴드가 이제 심하게 있어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성형 수술을 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아. 얘네들이 이제 장모가 아니라서 털이 네, 짧은 애인데 짧으니까. 이런 짧은 털이 눈에 찔렸을 때 더 아프거든요. 이제 눈을 반복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눈의 각막궤양이나 이런 게 되게 자주 오는 품종이에요. 이제 영국의 노장 5번이 이제 여기가 이제 목젖 뒷부분이죠. 이제 목젖 뒷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때 거의 사람 보는 것처럼 코를 골아요. 그리고 이제 숨을 이제 갑자기 무호흡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불독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특히 살이 좀 더 찌거나 나이가 들면은 잠잘 때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영국의 노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그리고 코골이 증상이 아주 심한 불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코골이 수술 같이 아이들도 고기를 이렇게 레이저로 잘라주는 수술을 합니다. 불독 계열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아이들은 역시 보스턴 테리어예요. 네. 상당히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네. 산책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서 아주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근데 상대적으로 불독의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특히 더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건강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특히 이제 될까요? 호흡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불독보다는 단점이 좀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혹시 이제 불독 계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허리 질환, 그 다음에 연국의 노장이라고 하는 호흡기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아토피가 특히 많아요. 완치가 안 되죠. 해야 평생 되는. 관리하고 먹는 거 관리해야 되고 족성 알러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정 안 되면은 뭐 약을 먹고 면역 억제제를 먹는 애들도 있고 훨씬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완치라기보다는. 슈나우저는 고지방식을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고지혈증이 품종 소인으로 가장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애들도 많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고 이제 그런 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췌장염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응급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슈나우저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는 연령대가 보통 한 6세에서 7, 8세 10세 아래 아이들이 어떤 고지혈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좀 만성적으로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제 평소하고 먹는 걸 똑같이 줬는데 뭐 급하게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과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구토나 설사의 어떤 증상으로 오셔가지고 검사해보면 췌장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강아지는 췌장암은 많지는 않고 췌장염이 상당히 많고 췌장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제 복막에 염증이 다 심하게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슈나우저는 췌장염의 증상이 식욕부진하고 복통이 오니까 구토설사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꾸 무른 변을 보게 됩니다. 코 같은 점액변이 평소하고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은 조기에 췌장 검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슈나우저는 백내장도 되게 많아요.
네, 나이 들어서 대부분 오고 네. PRA라는 이제 갑자기 실명하는 이제 어릴 때 오는 어떤 슈나우저만의 어떤 독특한 질병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건 뭐죠? 이제 보통 1살, 2살 때 갑자기 부딪히기 시작해요. 잘 놀다가. 네, 아기 때요? 네, 어릴 어머. 때. 그래서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원인도 특별히 없고 치료 방법도 솔직히 없고 그래서 이제 망막의 위축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죠. 어릴 때 이제 안과 검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네.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시야가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안 보이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어느 정도 후각적인 거나 본인이 어떤 그 습관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뭔가 낯선 걸 준다든지 산책을 나가면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네네. 예, 그래서 끌려간다든지 막 이렇게 평소에 잘 가던 아이들도 그리고 정말로 퍽퍽 부딪혀요. 가다가 그러면 이제 백내장이 없어도 저렇게 망막 검사를 해보면은 진행성으로 망막 위축증이 일주일 안에 오게 됩니다. 며칠 만에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실명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네. 그래서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시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눈 검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 우리 아이가 소인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들은 네. 어쨌든 근골격계 질환이 참 많은 품종이에요. 네네. 선천적으로 확실히 약하게 태어난 것 같고 제가 1번 중에서 어릴 때 앞다리 골절이 특히 많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앞 발목이죠. 발목 네네. 윗부분. 네. 얘네들이 뼈가 특히 이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앞다리에 그 뼈가 2개로 돼 있는데 되게 얇아요. 얘네들이 워낙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뼈가 좀 단단해지기 전에 많이 이제 소파 같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나무젓가락 같이 뚝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아플 것 네, 같아요. 거의 그만큼 약한 앞다리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도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뼈가 아주 얇다는 거는 이제 뼈에 영향을 공급하는 공간도 상당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되면은 잘 안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푸들은 어릴 때 높은 데서 특히 소파에 많이 올려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 높은 데서 뛴다고 반드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순간 착지하면서 체중이 한 곳에 많이 실렸을 때 우리 나무젓가락 뚝 부러지는 것처럼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슬개골 탈구는 국내에서 푸들이 가장 많죠. 푸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어릴 때 백신을 시작할 때부터 무릎 체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좀 신기해요. 이게 털 색깔이랑 교배랑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그레이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낸 푸들이잖아요. 예, 검정색하고 흰색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관절이 선천적인 결손이 상당히 많죠.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는 뭐 푸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특이적으로 이제 어깨 탈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모르는데 네. 성장이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체중도 증가하면서 어릴 때 계속 빠져 있다가 얘가 다리를 찾고 앞다리를 전다고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다리하고 이 몸통하고 붙어 있는 이 연결고리가 기형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릴 때는 뭐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모르셨는데 산책도 하고 체중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선천적 어깨 탈구는 수술의 예후가 그렇게 떨어져요. 수술해도 이게 잘 못 잡아주고 이게 네. 빠지려고 하는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또 미용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미용 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자세로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렇게 미용하고 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제 달려오면은 이렇게 앉잖아요. 네네. 네, 아이가 있을 때 허리하고 바닥이 평행이 되게 올려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걸어 다니는 네, 그 저 몸통째로. 자세로 그대로. 네네. 그래야 이 관절의 어떠한 국소적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자세거든요. 네. 콩지맘님께서 어깨 탈구나 고관절 아탈구로 뚝뚝 소리 나는 게 오토라니 사운드, 이게 뭘까? 오토라니 검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관절 탈구가 있을 때 하는 이제 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깨 탈구나 이제 고관절 아탈구가 있는 애들, 이게 뚝뚝 소리 나는 게 이제 관절에서도 많이 나지만 증상이 없이, 그러니까 뭐 탈구가 없어도
이제 뼈와 뼈 끼리가 이제 부닥쳐서 나는 소리도 많이 실제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파행을 유발하거나 통증이 없으면은 그리고 뼈에서 나는 소리,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칸은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귀가 꽤 크죠. 네. 귀 때문에 생긴 질환이 어쨌든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귀가 기본적으로 귀가 크기도 하고 귀에 피지샘도 많아요. 또 상대적으로. 근데 저게 매력이기 때문에 귀털을 많이 안 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귀병이 생기면은 이제 네. 털과 털을 묶어서 위로 올려주시죠. 네, 통풍이 좀 되라고. 코카 스파니엘은 귀병이 한번 생기는 순간부터 평생 따라갑니다. 이게 초기에 첫 치료 때 잘 해야 재발이 잘 안 되는데 첫 치료 때 좀 깔끔하게 치료를 안 해서 자꾸 재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왜냐하면 첫 치료 때는 그래도 처음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하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치료 종료를 보호자가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알러지, 기본적인 음식 알러지도 꽤 많은 아이들이. 네네. 거기다가 알러지 증상은 귀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코카 스파니엘은 먹는 거 컨트롤 아니면 귀병 컨트롤, 귀 청소 이런 걸로 평생 보호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귀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귀지 세척을 해주는 게 귀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목욕할 때 하면 돼요. 꼭 귀는 따로 또 시간 할애를 해서 완전 건조를 시켜주시라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품종을 물어보셨는데 코카 스파니엘이 국내에 현재 많지 않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코카 스파니엘은 심장병으로 많이 내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카 중에서 조금 다르게 생긴 코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심장병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킹 찰스 스파니엘을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릴 때 심장 검사를 초기에 받아보시는 3세에서 4세 사이에 꼭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네, 사진만 봐도 귀여워요. 네. 근데 이제 치와와가 네. 너무 작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머리 쪽 선천적 질환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검사해보면은 치아와 아이들은 이미 그 2개 내 선천적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증상이 없어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치아와 아이들은 저는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MRI를 꼭 찍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어릴 때. 왜냐하면은 치아와 아이들이 머리 질환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는 물론 어릴 때부터 뭐 발작이나 뭐 경련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서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작 경련을 하면 MRI 찍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성장하기 끝나기 전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검진할 때 MRI는 한번 탁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한번 딱 찍어 놓으면 나중에 증상이 오면은 적절하게 약을 빠르게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심영경님께서 치와와 암컷인데 중성화 해줘야 하는지. 아기를 안 낳을 거면은 중성화를 해주는 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도움이 돼요. 치와와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네. 제가 다음번에 좀 많이 풀어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